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회계 송혜영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자담세무회계잖아요. 이게 자담세무회계는 저희가 이제 줄인 말인데, 자담,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에 이제 결부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자담세무회계도 이러한 세무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자연과 더불어 우리 인생살이 녹여가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담이라고 해가지고 자담세무회계라고 제가 상호를 달았는데요. 저희 상호처럼 여러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제가 이제 저희 강아지 우리 장군이를 산책을 시켰는데요. 보니까 이제 꽃망울이 이제 망울망울 졌더라고요. 좀 있으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러분 경기도 북부입니다.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 남쪽에는 이미 벚꽃이 만발했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예쁘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가오는 봄에 시간이 비록 없더라도 항상 우리 자연을 같이 만끽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도 이 자연과 더불어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갔던 내용인데요. 제가 최근에 상속세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을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다들 아시죠? 오늘은 이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남겨두고 불가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참 애석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럴 경우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넘어갔어요. 그럴 경우 과연 우리 중간에 상속 등기,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번 거쳐야 되는 그 절차가 생략이 됐잖아요. 이럴 경우 과연 우리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과연 가능할지 안 할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매매 계약한 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이 경우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할 경우 과연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할까 안 할까입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모든 소송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한 그 파악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실제로 발생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쟁송이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 내용 제가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은 2019년 1월 1일에 애석하게도 돌아가셨는데요. 이 피상속인이죠. 망인이 계약이 이전 전년도입니다. 2018년 9월 12일에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대금 40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날에 계약금 4억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계약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에 대해서는 이듬해입니다. 한 1년 정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수령하기로 하는 그 잔금을 남겨두고 어떻습니까? 이분은 애석하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이 발생을 했고, 2019년 9월 31일에 상속인들은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상속세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이 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을 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속세는 항상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정부 결정 세무기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세무조사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세무조사가 나왔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어떻습니까? 22억 원 가까이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으로 감액을 해라 라고 해서 상속세 무려 7억 6천여만 원에 정도된 그 세금, 굉장히 큰 세금이죠. 이 세금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 청구가 기각이 됐고, 이 사건은 1심부터 행정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판결이 나온 사안입니다.
2020년 말에 어떻습니까? 이제 심판 청구 제기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23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3년 정도 걸렸나요? 이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관련 법규 한번 보실래요? 일단은 상증세법,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된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리 상증세법 제19조에서가요,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항에서 한번 보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이제 우리가 요 날을 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우리는 이제 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을 한 경우에 적용을 한다. 근데 이 분할은요, 등기라든가 등록, 명의개서 등 이 사안처럼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죠. 이렇게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부득이하게 분할을 할 수 없다. 당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이제 소송이 제기되거나 심판 청구로 인한 경우, 이제 소송이라든가 심판 청구가 종료된 날에 다음 날로부터 연장을 해줍니다.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아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받은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상증세법 제1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뭘까? 우리 시행령 17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에 대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의 취득에 대한 내용, 분할의 방법, 협의에 의한 분할, 그리고 분할의 소급표,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등에 대한 그 규정은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1심 행정법원부터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동일했습니다.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패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좀 더 얹히고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약간의 사항만 이제 지적을 했던 거고 1심에 대한 그 사건만 이제 1심에 대한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약간 이제 수정을 했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판단은요. 우리 상증세법 우리 앞서 살펴본 그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라든가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을 하고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즉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그 기한까지 반드시 상속재산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즉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등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할 사실을 반드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이 어떻습니까? 필수적으로 우리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대법원의 그 판결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세법률주의 그 원칙상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든가 비과세 요건 그리고 조세 감면 요건은 조세법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합리적 어떤 이유가 없이 확장해서 즉 부풀려서 해석을 하거나 추려서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우리가 상증세법 그 19조 1항 있잖아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해서
실제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요,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우리가 그 27조 잠깐 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져왔으니까 봐야죠. 부동산 등기법 27조가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라든가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라든가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규정한 취지가요,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 신청을 편의상 포괄 승계인인 당의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부동산이 우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지요? 어떻게 보면 납세자죠. 상속인이 중간에 이제 그 등기를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고 상속인들에서 그 매수인 앞으로 이제 그 등기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 과정을 생략을 한 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던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까지는 모두 가서 결국 1심부터 2심, 3심까지 어떻습니까?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던 사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액면주의가 참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가주의, 취득주의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에서 어떠한 공제 요건 그리고 어떠한 그 감면 요건이라든가 이러한 요건을 다 규정을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과세 요건이라든가 감면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으려 그러면 법에서 세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안이 있잖아요. 신청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라고 하면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껄끄러운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가오는 이 봄,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이 봄 앞에서 우리 기지개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